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선순위 임차인 사건 경매 재매각 반복 왜? 라는 제목으로 선순위 임차인 사건 입찰 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차 바로 앞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던 선순위 전세권과 마찬가지로 경매 물건을 검색하다 보면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사건도 상황에 따라서 물건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재매각이 몇 차례나 반복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선순위 임차인 사건이란 등기부에 아무것도 설정된 것이 없는 상태에서 아파트나 빌라 등 주택의 경우 전입신고 등을 한 임차인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가의 경우는 전입신고가 아니라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를 말하죠. 이렇게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입찰을 할 때 권리분석 요령은 우선 그 선순위 임차인이 경매 신청도 하지 않고 그리고 배당 요구도 하지 않았다면 입찰 예정가에서 그 보증금액을 뺀 금액으로 입찰을 하고 나중에 이사갈 때 보증금을 물어주면 됩니다. 선순위 전세권과 마찬가지 방법이죠. 이러한 선순위 임차인은 법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보증금이나 명도 등에 관하여 낙찰자와 협의하면 되는 것이고 명도 확인서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순위 임차인이 경매 신청을 하거나 또는 배당 요구를 한 경우는 그 자체로 임차권을 포기한 것이 되고 임차권은 소멸되는 것이어서 임차인은 보증금을 낙찰자가 낸 잔금 등에서 배당을 받게 되고 낙찰자는 원칙적으로 물어줄 것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낙찰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약간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낙찰 금액이 보증금을 충분히 배당받을 정도가 된다면 일반 물건과 같이 입찰을 하면 되는데 만약 시세가 하락하여 낙찰 금액에서 보증금을 전부 다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되는 보증금을 낙찰자가 물어줘야 합니다. 이러한 선순위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하고 인도 즉 이사를 하고 살고만 있으면 굳이 확정일자가 없어도 대항력이 있게 되어 누구에게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부족되는 보증금은 낙찰자가 물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는 입찰 예정가를 정할 때 물어줄 보증금액 차액만큼을 입찰 예정가에서 빼고 써야 합니다. 여기에서 선순위 임차인과 지난번 47회차 유튜브 선순위 전세권과 비교하여 다시 한번 유념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거나 또는 배당 요구를 하였는데 낙찰이 낮게 되어 선순위 전세권자가 전세 보증금을 다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는 전세권 포기 의사를 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보증금 중 못 받는 차액이 있어도 낙찰자가 물어줄 것이 없다고 했지요. 그런데 선순위 임차인이 경매 신청을 하거나 또는 배당 요구를 하였는데 낙찰이 낮게 되어 보증금을 다 못 받는 경우 전세권과 달리 임차인의 경우는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보증금은 낙찰자가 물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그 부족한 보증금을 입찰 예정가에서 빼고 써야 한다는 것을 유념하셔서 이런 황당한 실수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선순위 임차인 사건에서 이러한 점을 간과하여 낙찰을 받고 난 후에 잔금 외에 또 하는 보증금이 추가로 있게 되어 나중에 권리분석을 잘못한 것을 알고 잔금을 못 내서 재매각, 재경매가 반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특별히 물건상 하자는 없는데 단순한 실수로 권리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현저히 낮은 최저가만 보고 입찰을 하다 보니 그러한 실수가 반복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 점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선순위 임차인의 배당 요구 여부는 매각기일 일주일 전에 열람되는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선순위 임차인 경매와 관련하여 실무상 참고로 유념할 것이 있는데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입찰을 준비하면서 현장 답사 등을 통해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액 등 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물어줄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실무를 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선순위 임차인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고 그리고 설령 만났다 해도 선순위 임차인이 제시하는 계약서가 진짜인지 아니면 주인과 짜고 쓴 가짜인지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맞벌이 부부라든지 직장 관계로 장기간 출장 등을 간 경우는 낮에 가도 커튼이 쳐져 있고
밤에 가도 불이 꺼져 있기도 하고, 그리고 초인종을 눌러도 아예 문을 따주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인과 미리 짜고 속이는 허위 위장 임차인이 있는 경우는 일부러 집을 비우거나 집안에 사람이 있어도 없는 척하면서 방문객을 피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죠. 이러한 허위 위장 임차인 판별 요령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순위 임차인을 몇 번 찾아가도 만나지 못할 때, 아니면 바로 선순위 임차인을 만나지 않고 후순위로 은행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은행 담당자를 통하여 선순위 임차인의 계약 내용을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당시 은행에서 작성한 무상임차 각서나 임대차가 없다는 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는, 예전에는 은행에서도 이런 내용을 웬만하면 알려줬는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요즘에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목으로 은행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은행을 통하여 계약 내용을 파악하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한 애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순위 전세권은 등기부상에 그 내역이 등재되어 있으니 보증금 파악이 쉬우나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선순위 임차인은 입찰자가 직접 그런 내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한편 선순위 임차인 뒤에 후순위로 은행 등 기관이 아닌 개인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임차인의 내역과 관계없이 집주인을 압박할 목적으로 어쩔 수 없이 담보를 잡은 경우도 있으므로 선순위 임차인을 파악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 유의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이번 회차 관련 유튜브를 안내해 드리니 시간 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7회차 선순위 전세권 임차인 가장 편하고 확실한 보호 방법에서 주인집 경매 시 대처 방안을 말씀드렸고, 48회차에서 선순위 전세권 경매 재매각 반복 왜 그럴까에서 선순위 전세권 경매 시 유의사항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아래의 링크로 연결해 두었으니 클릭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유튜브는 1회부터 40회차까지만 듣고도 큰 신경 쓰지 않고 실수 없이 혼자서 웬만한 경매는 실전으로 지금 당장이라도 즉시 하실 수 있도록 핵심 요령 위주로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본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되었다고 생각되시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좀 더 알찬 내용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참고로 구독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죠.